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들이 보입니다. 먼저 타자 대결 구도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문재인 전 대표가 29%를 지금 얻고 있고요. 2위가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19.5%로 지금 20%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10.4%, 이재명 시장이 7.3%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수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지역별 연령별로는 어떻게 지지가 나타나고 있나. 먼저 문재인 전 대표 19세에서 29세까지는 35.9%, 그리고 30대에서는 42.2%, 40대 30.1%, 50대 60대 갈수록 조금 떨어지지만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을 보겠습니다. 자,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주목받는 부분 50대 25.4%, 60대 이상에서 33.7%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 연령별로 볼까요? 네,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고르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에서 20.2%, 30대가 13.4%로 이 문재인 후보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40대에선 21.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지역별 구도도 나오는데 여기까지 좀 볼까요? 자, 세 사람, 지금 빅3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보시면 황교안, 물론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상승세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에 대한 지지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지지를 보면요.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이제 문 전 대표보다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보십시오. 34.1%로 황교안 대행의 지지가 몰리고 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현상이 이제 황교안 대행이 저 조사로 따지면 거의 이제 20%에 육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율 요새 보면 그냥 10%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새누리당 지지율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게 보수 진영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과연 의미가 있을 건가?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요. 네네. 황교안 대행은 출마 가능성 자체가 반반. 오히려 출마를 막상 하게 된다면 출마의 명분이 워낙 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출마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보수 분열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야권 후보에게 반사이득을 안겨다 줄 거라는 문제 등등 했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보수에서 황교안 대행이 1위가 나오는 수치는요. 네. 어찌 보면은 이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징조로도 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안희정 지사의 약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사 결과. 물론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입니다만은. 결국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 이후로 상당히 반사적 이익을 받는 사람은 결국 두 사람 아닙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적 기반이 갖추고 있는 충청 대망론에 대한 그런 반사이익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저는 주목할 부분이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지금 19.5%인데 뭐 일각의 시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20%를 돌파하게 되면 네.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이 잣대가 20%인데 그까지 건접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금 차이가 전체적으로 10% 이내 9.5%, 그러니까 한 자릿수까지 좁혔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수층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 부분은 황교안 권한 대행이 상당히 그 지지세의 상승세가 상당히 속도가 무섭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오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전히 뭐 이 지지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비호감 자체가 벌써 60%가 넘고, 네. 지금 또 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또 이런 여론조사 보면 69.1%가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선 후보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 확장성이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캐시션 마크를 달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이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의원 간에 이 대결을 연상시킨다. 이제 여에서 야로, 또 야에서 여로 이런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예선, 그러니까 경선이 더
본선보다 주목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1위가 부동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희정 전 이 충남지사의 전이 아니죠. 충남지사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지역별 조사에서도요. 그동안에는 대전 충청권에서는 좀 그래도 이제 앞서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분명히 역전을 했고 호남이 또 좀 관심이 있는데 아직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가 39.3%로 여전히 높지만 안희정 지사도 16.7 상당히 주목되는 거 아닙니까? 안희정 지사는 이제 추세선이요. 굉장히 모양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계속 타고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골고른 지지세를 받고 있다.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의 제일 약점이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뭐 대연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배팅을 한번 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걸고 이걸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넘고 가야겠다,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뭐 나타나고 있지만 파격적인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여권 내, 특히 민주당 내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김종인 의원을 비롯한 비문 세력을 어떻게 안희정 지사가 흡수할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자, 그 말씀처럼 자, 이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인재 영입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고는 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세돌 구단을 깜짝 영입하면서 화제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김종인 의원이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아직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협치를 안 하고는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건이. 뭐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야지 뭐 누가 도와준다고 뭐 잘 되겠어요?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요. 저희 채널A 종합뉴스에 며칠 전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대목을 들어보시면 이게 김종인 의원과 맥이 닿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경제 민주화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겠습니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에서 기업들은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신 의원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게 초시계가 움직이는데 경제 민주화를 마지막에 또 얘기했거든요. 그 짧은 그 한 뭐 30조 안에 경제 민주화 두 번, 물론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있는 거지만 그게 김종인 의원은 본인이 1988년 헌법 개정 때 본인이 주장해서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종인 조항이라고 하는 건데 저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요, 김종인 그 의원이요, 얼마 전에 순교할 수도 있다. 네. 그랬죠. 얘기하는데 제가요, 귀를 좀 의심했어요. 정치인의 순교라는 건 뭐예요? 배지, 국회의원 배지를 떼겠다는 건데 스스로 자기가 내려놓겠다는 건데, 아니 여야 정권을 넘나들면서 비례대표 5번 한 한국 신기록을 세운 분이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 했는데 이미 순교는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탈당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제 순교는 안 하고요. 남은 선택이 이제 당내에 남아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 지원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은 순수하게는 안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종의 두 사람이 거의 과거 DJP 정도의 버금가는 경제 대통령은 김종인 당신 경제 정권 다 맡길 테니까 나 좀 도와줘. 이런 식의 뭐 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두 사람의 얘기도 심상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김종인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이 가장 합리적인 얘기라고 본다. 박근혜는 박근혜고 정당은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에 나와 48% 득표한 사람인데 대통령 잘할지는 모르겠다. 말과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안보도 경제도 일관성이 없다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언론이요. 경제 전권을 줄 테니까 뭐 손을 잡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중도일보, 바로 충남 지역의 유력한 신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보도했습니다. 9일, 오늘이죠. 대전 만찬이 있는데 김종인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로 했다. 자, 청기를 들어줄까? 이런 분이 이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그야말로 이 연합이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닌데 분위기가 좀 있죠. 분위기는 지금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그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하려고 하는 그 설이 파다했는데 그거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당이 남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세론을 뒤엎을 수 있는 유력 주자와 손을 잡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것이 안희정 지사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앞서서 이 지금 그 김종인 그 전 대표가 그 안희정 지사하고 만나서 바깥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탈당을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 없다. 네. 그렇게 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 보호막을 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종의 서로 지금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해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네. 저는 썸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와 손을 잡아서 경선에서 문재인 대선을 엎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제3지대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보도, 경제 전권 드릴 테니까 손잡자라는 보도와 자, 오늘 저녁에 대전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저녁 먹는다는데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안희정 지사 캠프의 박수현 전 의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번 박수현 앵커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요.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사실 무근입니다. 예, 김종인 대표의 대전 충청 방문 일정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전혀 사전에 조율이 되거나 그다음에 만날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저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없구나. 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청와대 대면조사도 일정이 뭐 알려져 갖고 뭐 오늘 안 한다 뭐 거부했듯이 말이에요. 보도되면 정치인들 간에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말이야 서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그러면 다른 합의를 해야 될 다른 한쪽에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 신이 누가 리크한 거야? 유출한 그렇죠. 거야? 그렇게 되는 누가 거죠. 또 언론에 흘렸냐? 이래갖고 서로 같이 일해 먹겠느냐?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안희정 지사하고 김종인 의원 간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오늘 대전 만찬권은 이게 다 무르익어 가는 과정에 이게 너무 심하게 노출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저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자, 정치인이 영화를 보는 건요, 이렇게 복잡하고도 중요한 국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서울에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요새 상당히 뜨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더 킹입니다. 저기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유명한 배우 2명 나왔고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꽤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대사 하나 들어보시죠. 진짜 권력을 누리는 군사는 정말 없을까? 대수야,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네, 안 지사 저런 영화를 봤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 봤을까? 해석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송영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 내정됐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